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들 호사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고 자면서 죽는 것이 바로 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병장수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병 없이 늙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연명치료와 투병 생활을 이어가며 나 자신과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즘은 오래 사는 법보다 아프지 않게 죽는 것에 관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웰빙이 아닌 웰다잉이라는 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깊이 있게 마무리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좋은 죽음이나 존엄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기 전 주변 정리를 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천천히 받아들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환자가 되어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직전의 환자 또한 무조건 치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면 콧줄로 영양소를 주입하고 숨을 못 쉬면 억지로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줄을 연결해 내일 죽을 사람을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명시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보호자 역할 또한 요양보호사라는 사업에 맡겨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들도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조차도 막상 임종을 맞으면 영정사진을 못 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죽음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되어버린 현실의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사도 병원도 가족들도 정작 죽어가는 당사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생과 사의 이치는 싸워서 이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생을 이어가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이며 임종 단계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누구든 건강할 때 사전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고 임종 단계의 환자라면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웰다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말도 못하고 연명의료를 당하시기 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코에 긴 관을 꽂아 넣어 영양을 강제로 투입하게 하는 콧줄, 대소변을 못 가리는 환자를 위해 생식기에 관을 꽂아 넣어 달고 있는 소변줄, 각각의 종류별로 다른 링거들, 수시로 뽑아가는 피검사, 불 꺼지지 않고 온갖 기계 소리가 난무하는 병동, 수시로 바뀌어가는 옆자리 환자들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웰다잉은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롯이 고통만을 느끼며 끝나갈 것입니다. 묘비명도 짓지 못한 채 나의 과거와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고 추억하지도 못한 채 영정사진 또한 웃는 얼굴로 찍지 못한 채 말이죠. 이러지 않고 슬기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로 재산 정리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해놓지 않으십니다.
상속이나 세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때면 미리 써두는 것입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 보시고 직접 써서 미리 간직해 두시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든 절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노화의 경우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점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신다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던 33만여 명 중 뜻에 따라 생을 마감한 경우는 725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80만 명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이 중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서류 하단에 있는 유의사항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 모두가 작성자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주는 의사가 잘 없습니다.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돌아가실 환자인데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명을 줄줄이 늘어놓을 뿐 누구도 임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온갖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 정말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시면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에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다투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고민과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나 좀 죽게 해줘, 이런 말은 빈말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입버릇처럼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임종은 불안함에서 벗어날 것, 혼자서 임종하지 않을 것, 아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유념하시어 웰다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어떤 이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비극이나 천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돌고 돌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생까지 고통스럽지 않은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